DNK 프리 김기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 배터리 팩 이야기입니다. 그냥 팩이 아니고 전기 이륜차에 사용되는 배터리 팩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 뒤에 보시면은 배터리 팩 나누는데요. 요 아랫부분이 가정용 충전기예요. 오늘 전기 이륜차에 쓰는 배터리 팩의 공용화, 정확히 이야기하는 표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도 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 이륜차들이 종종 많이 볼 수가 있고 생산도 많이 하게 됐고 여러 회사들이 생산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륜차도 전동화로 가는 것을 대세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배터리 공용화, 표준화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배터리 팩의 사이즈도 일단 일치해야 되지만 또 배터리 팩에 쓰는 전압 또 일치해야 되고 또 다른 부분도 일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배터리 팩 교환을 손쉽게 하기 위해서 탈부착을 쉽게 하기 위해서 아랫부분이 고정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각자 또 달라요. 이게 3구인데 LG 엔솔에서 쓰는 거는 또 다른 방식 하나가 둘이고 또 NBI가 쓰는 게 방식이 또 다르고 다 각각 달라요. 이런 거에 대한 표준이 또 필요해요. 또 일부에서는 배터리를 팩을 교환하기 위해서 케이블을 연결해서 초고리 같은 경우에다가 연결해서 쓰는 그런 부분도 또 있는 회사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 통합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고 이미 제조사별로 각자 방식대로 다 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를 끄집어내서 하나 통합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대로 또 둘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비자들이 전기 이륜차를 살 때마다 배터리 팩 사이즈나 크기가 달라서 BSS라고 하죠. 배터리 교환 충전소에 가서 교환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공용화 표준화가 되면 아무 배터리 팩이나 방전된 배터리를 넣고 새로 충전된 배터리 팩을 넣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 꼭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잠시 일본 상황을 잠깐 좀 볼게요. 일본이 2022년 4월, 그러니까 지난달이죠. 일본의 이륜차 생산업체는 빅4라고 할 수 있는 혼다, 야마, 스즈키, 가와사키 이 4개 업체가 모여서 표준화된 배터리 팩에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표준화된 배터리 팩이 이미 나왔어요. 결정이 됐어요. 새롭게 만든 배터리 팩이 아니라 이미 혼다에 쓰이는 스쿠터 또는 전기 이륜차에 쓰이는 자이로 E, 캐노피, 그리고 혼다 벤니 E 이렇게 PCX도 있네요. PCX 일렉트릭에 쓰이는 배터리 팩을 그냥 표준화된 배터리 팩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일본의 정유업체인 에네오스와 함께 이 빅4가 모여서 합작 회사를 설립했어요. 가차코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가차코는 이 공용화, 표준화된 배터리 팩을 충전할 수 있는 배터리 교환 스테이션 사업을 벌일 예정으로 돼 있어요. 올 하반기부터 도쿄를 중심으로 이렇게 배터리 BSS를 계속 설치해 나가면서 표준화 배터리 팩을 확장시킬 예정이에요. 이 표준화 배터리 팩 가지고 전기 이륜차만 쓰는 건 아니고 야외에 포터블용으로 쓸 수 있는 야외에서 전열 제품이나 가전 제품 쓸 수 있게 하는 인버터, 휴대용 인버터로 쓰기도 하고 전기 이륜차에 당연히 사용되기도 하고 또한 전기 이륜차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큰 전기 3륜차나 또는 초소형 전기차에 이 표준화된 배터리 팩을 2개뿐만이 아니라 한 4개, 6개씩 넣어서 동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도 사용되기 때문에 활용도는 제법 많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다시 국내로 넘어서 국내에서도 배터리 교환 방식의 전기 이륜차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제법 많이 등장했고 그리고 등장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배터리 교환 방식을 쓴 전기 이륜차를 만든 업체가 바로 NBI가 가장 먼저 시작했고 DN모터스 그리고 KR모터스도 이제 했고 그리고 신생업체 젠트로피, E3 모빌리티 등 여러 업체들이 배터리 교환 방식의 BSS를 이용한 전기 이륜차를 생산을 하고 있어요. 삼성 SDI 셀을 쓰고 있는 DNA 모터스에 쓰는 배터리 팩은 하나가 48V짜리를 쓰고 있어요. 국내 다른 업체는 또 37V,
LG 엔솔 같은 경우는 48V, 50V를 쓰고 있어요. 일본에서 합의한 그 혼다의 모바일 파워 팩 2라는 그런 배터리 팩도 약 50V, 국내하고 상당히 비슷한 전압을 가지고 있어요. 크기도 이거하고 거의 비슷해요. 약간 크고 작고 한 그 정도입니다. 이제 전압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통합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기 이륜차로 가는 것은 대세예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소음 공해 면에서 전기 이륜차가 내연기관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하지만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BSS가 확장된다고 할 수 있어요. 전기차처럼 BSS가 인프라가 확장이 돼서 많이 깔아야 되는데 이게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BSS 하드웨어 자체만 해도 수천만 원이에요. 거기에 들어간 전기세, 거기에다 또 배터리 팩, AS 보수라든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해야 되는데 인프라가 확장이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빨리 표준화해야 되고 일본처럼 이미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일본에서 전기 이륜차가 들어오게 되면 이미 표준화된 배터리팩을 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미 경쟁력에서 우리나라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빨리 합의를 해야 되고 표준화된 배터리팩을 내놓아야 될 입장이 있는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 이륜차가 이제 두 가지 방식의 충전 방식으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처럼 가정용 충전기는 많아지지는 않고, 왜냐하면 이걸 충전하는데 이거 10% 충전하는데 15분씩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 2시간에서 3시간은 잡고 있어야 충전이 가능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BSS가 점차 확대될 거고, 우리 기름 넣듯이 주유소가 생기셔서 BSS가 많이 생겨서 인프라가 확장돼서 아무 곳에 나가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전기 이륜차로 발전한 방향이 하나 있고, 중대형, 좀 더 큰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배터리를 교환한다든가 표준화 배터리 쓰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고성능을 내야 되면 거기에 맞는 배터리 설계가 달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대형 전기 이륜차들은 전기차처럼 저속 충전기, 전기차 인프라를 그대로 쓰는 거죠.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 가서 저속 충전기를 꽂아서 충전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전기 이륜차,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의 전기 이륜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